네, 안녕하세요. 셔스파입니다. 미국 보험안전평가공단인 IIHS에서 새로운 충돌 테스트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IIHS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고와 유사한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최초로 실시하여서 이 역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부분이 새롭게 이슈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충돌 테스트는 측면 충돌 테스트입니다. 측면 충돌 테스트가 조금 더 가혹해졌습니다. 일단 이 측면 충돌 테스트가 왜 조금 더 가혹해졌는지 살펴보면요. 요즘 자동차들이 워낙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그냥 차를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의 차들이 팰리세이드, 그랜저, 작은 차라고 하더라도 투싼이나 코나 이 정도 급일 정도로 사실 요즘 차들이 크고 무거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만을 위한 측면 안전이 아닌 정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측면 안전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번 테스트를 가혹하게 바꿨다고 합니다. 기존 방식 같은 경우에는 1.5톤의 구조물이 50km로 충돌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1.9톤의 구조물이 60km로 가격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늘어난 충돌량은 약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번에 총 20대가량의 차량이 충돌 테스트를 거쳤는데요. 1위부터 마지막 위까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국내 출시되는 차량만 추려보면 이 정도가 남습니다. 국내 출시되는 차량 중에서 한번 1위부터 꼴찌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1위 같은 경우에는 A나 M 등급을 받지 않은 유일한 차량인 G 등급을 받은 마츠다의 CX-5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마츠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런칭도 안 한 브랜드지만 1등을 했기 때문에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아우디의 Q3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우디 Q3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굉장한 안전을 챙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다리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점수를 받으면서 전체적인 종합 점수는 A를 받았습니다. 국내 판매되는 차량 중 2위는 쉐보레 트랙스가 차지했습니다. 쉐보레 트랙스가 처음 출시한 게 2013년인데 이때 출시된 차가 아직까지 페이스리프트만 하면서 팔고 있거든요. 근데 종합적인 안전도 등급이 A라는 거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쉐보레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상체 부분이 충돌 테스트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으면서 A 등급을 차지했습니다. 3위는 도요타의 라브4가 차지했습니다. 도요타 라브4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다리 부분과 뒷좌석 승객의 머리 보호 능력이 다소 떨어지면서 종합 등급을 A를 받았습니다. 국내 판매되는 차량 중 3위는 볼보의 XC40이 차지했습니다. 기존에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던 볼보였는데 의외로 좀 힘을 쓰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상체와 다리 부분 그리고 동승자의 상체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XC40은 A 등급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판매되는 차량 중 4위는 쉐보레 이코넉스입니다. 쉐보레 이코넉스는 운전자의 상체 부분, 그 다음에 동승석의 목과 머리, 그 다음에 동승석의 상체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종합 등급은 M 등급으로 다소 아쉬운 등급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판매되는 차량 중 5위는 현대 투싼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현대 투싼은 지금 나오고 있는 NX4가 아니라 이전에 나오고 있던 TL인데요. NX4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상체 부분 그리고 다리 부분에서 심각하게 안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동승자 역시도 상체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종합 등급은 M으로 좀 아쉬운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내 판매되는 차량 중 6위는 지프의 컴패스가 차지했습니다. 컴패스 같은 경우에도 투싼과 비슷한 정도의 충돌 흡수력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종합 등급은 M입니다. 국내 판매되는 차량 중 7위는 지프의 레니게이드가 차지했습니다. 투싼과 컴패스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고요. 종합 등급은 M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내 판매되는 차량 중 8위는 기아차의 스포티지가 차지했습니다. 스포티지 역시도 투싼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동승석에서 이 상체 부분에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종합 등급은 M이지만 투싼보다는 안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국내 판매되는 차량 중 꼴찌는 링컨의 커세어가 차지했습니다. 링컨의 커세어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 타고 있는 사람의 상체와 다리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았고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능력 역시도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승석 역시도 상체와 다리 부분에 심각한 상해를 입으면서 종합 등급은 M이지만 투싼이나 스포티지에 비해서 조금 더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혼다 HR-V 같은 경우에는 P 등급을 받았는데 푸어죠.
혼다 HRV 같은 경우에는 푸어 등급을 받았는데 미쓰비시 이클립스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P등급인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놀라운 것은 1등과 꼴등 모두 일본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1등을 마츠다 CX-5가 했다는 것이 놀랍고 중간 부분에 XC40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좀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안전의 볼보가 아니라 덩치가 작은 차량이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안전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되는 것 역시도 볼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다른 차량들 역시도 안 좋기도 하지만 볼보의 안전 등급은 정말 믿고 있었는데 안 좋은 등급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의외로 가장 놀라웠던 거는 아우디 Q3와 쉐보레 트랙스였는데요. 그 중에 가장 놀랐던 거는 쉐보레 트랙스였습니다. 쉐보레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나온 차가 아직까지도 측면 충돌 안전성에서는 상위 등급을 차지하고 있다니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IIHS 새로운 충돌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정식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샤스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